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21%, 코스닥은 0.65% 상승 마감하였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파월 의장이 또 재뿌리는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좀 흔들림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던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나 미국 시장이 좋아서 갭 뜨면 뭐다? 무조건 쳐맞는다, 음봉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시장을 여전히 보여주는 흐름이었어요. 그죠? 오전에 좀 괜찮은 흐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루 종일 오전에 눌러놓고 하루 종일 행보하는 흐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죠. 872포인트 위로 올라와야만이 그 다음 또 875포인트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피드 요 윗자리를 올려다 놔야 된다. 그쵸? 그 자리가 2630포인트 넘겨야만이 그 다음 또 어디로 봐? 2635포인트. 그리고 2640포인트. 5포인트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일봉상 흐름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찍고 밀린 거예요. 2640포인트까지는 볼 수 있다. 이제 이 자리 찍었으니까 뭐 해야 돼? 밑으로 2620과 2600을 확인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테스트 해야 된다. 그래서 5고장부터 먼저 선반영돼서 쳐밀리고 있는 거예요. 왜? 확인할 자리 확인했으니까. 확인할 자리 확인했는데 올라간다. 그럼 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돌아섰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뭐한다? 갖다 대면 그냥 민다 라는 관점인 거고 코스닥도 877포인트 875에서 880포인트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선 15일선이네요 15일선을 쳐맞고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코스닥은 어디로 확인해야 되냐? 864포인트와 862포인트를 확인할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 자리를 확인하고 유지를 한다면 한 번 더 880포인트 그리고 890포인트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시장의 관점으로는 일단 9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거다. 무슨 방향? 지루하게 횡보하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추가 하락할 거냐 혹은 그 위로 올라타는 상승을 할 거냐 어차피 세 가지 중에 하나지만 그 기준을 어디서 900포인트 부근에서 잡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그렇게 되면 2680에서 2700포인트 부근에서 지루하게 행보할 거냐 올라탈 거냐 주저앉을 거냐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관점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밑에 박스라고 말씀드렸죠. 요 위 안으로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간다. 아니면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루한 장세가 나오게 된다면 사고팔고만 잘해도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만큼의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하진 않더라도 분명히 먹을 종목들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바닥을 찍은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HLB가 미친듯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왜 주도하는지 왜 주도하는지 알아야 된다면 그 흐름은 실제적으로 이제 HLB 대장이 저 단일가에 들어가서 쉽지 이제 막 미친듯이 가는 종목은 그닥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략적으로 이 위로 갈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쵸? 왜 이렇게 가냐? 실제적으로 이 쇼커버링이 나오니까 그래요. 공매도 쳤던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달라붙고 미친듯이 올라와서 버텨내니까 더 가만히 놔뒀다간 내가 쳐맞으니까 뭐다? 밑에서 메꿔주는 거예요. 계속. 공매도 쳤던 거를 이제 밑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수급력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온다. 그럼 최근에 시장을 끌고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바닥에서 기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확실하게 더 눈에 띄게 많아요. 왜? 하도 처밀어 놨으니까 공매도. 그죠? 그럼 시장이 돌아서려면 그만큼 제약바이오 비중이 아직까지는 코스닥에 많다. 뭐 다이든 온다고 반도체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강하게 가려면 뭐 해야 돼? 삼성전자가 먼저 크게 상승을 해줘야만이 뒤따라가는 애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밑에 있는 애들부터 미친듯이 가고 삼성전자가 뒤따라갈 확률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라인을 확인을 했던 자리인 거고, 그죠? 요 자리 안에서는 뭐다? 지지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일단 얘도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 위에서. 그죠? 64,000원 부분까지 혹여나 했던 부분인데 내려오지 않고 일단 받았고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또 저항대를 확인한 자리다. 그 저항대가 68,700원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어디 67,000원 위에서 버텨내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버텨낸다면 다시 한번 69,000원에서 7만원 확인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랬든 저랬든 또 한번 64,000원 부근까지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고요. 최종 마지노선은 62,000원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만원에서 62,000원대. 거기까지 밀릴 수 있다. 대신 거기까지 안 밀리려면 뭐 해야 돼? 67,000원 위에서 무조건 버텨내야 된다. 못 버텨낸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그러면 시장도 출렁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얘 밀리면 무조건 시장 출렁입니다. 무조건 시장이 출렁인다. 그러면 시장은 2,500포인트 혹은 2,450포인트까지 밀려야 된다라는 기준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면. 근데 웬만하면 이 삼성전자가 67,000원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주면 그런 흐름이 당장 나타나진 않을 거다. 이해되시죠? 단기 저항이에요. 그냥 분봉을 안 보고도 단기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일봉상에서 단기 저항이에요. 무슨 소리냐? 분명히 주가가 눌렀다가 여기서 갭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자리인 거예요. 딱 그거 보면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인 거예요. 뚫어내자니 거래량이 안 터진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부터 뚫어야 되는 이게 여기인데 여기가 더 많이 터진 거래량인데 여기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밀린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는 어디? 다시 67,000원을 지지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지지한다면 또 한 번 때리러 올라온다. 어디? 68,000원. 68,000원 넘기면 69,5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해야 돼? 이제는 횡보해야 된다. 그래도 69,500원, 67,0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 그지 같은 그림은 67,000원 밑에서 횡보하는 게 그지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얘는 62,000원에서 6만원 초반까지는 한번 밀어야만이 결국엔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온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삼성전자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이 코인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뭐 수수료 할인도 있고 그리고 뭐 무료방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가를 따라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뭐 내가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고 정보가 없다면 그런데도 코인을 해야 된다면 이 비트겟이라는 사이트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만 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루온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시장이 빠질 때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죠. 뭐 6G, 5G 다음에 이제 6G 한다.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뭐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이 좀 바닥에서 올라왔고요. 최근에 시장이 뭐 한다? 조정이라기보다는
상승을 어느 정도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뭐다?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으니까 뭐 해야 돼? 매물을 소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요런 자리인 거고, 그죠? 여기에 대한 매물과 여기에 대한 매물, 그 자리를 여기서 확인하고 있다. 거래가 터진 자리가 나만 하니까. 이해되시죠? 실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도 어디? 여기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거래량도 털어야 되고, 여기보다는 여기 거래량이 먼저 우선시 나오기 때문에 현재 모습인 거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기준으로 많이 밀린 다음에 2,800원까지 밀릴 수 있지만 여긴 장기적인 관점인 거고요. 이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 혹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그림의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은 2,670원까지다. 이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버리는 게 맞다.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려야 된다. 아무리 손해가 크더라도.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2,900원을 봐요. 원래 2,800원짜리인데 2,800원까지 밀리면 올라올 때 3,100원을 못 넘길 확률이 높아요. 그럼 결국 뭐에? 당분간은 갇혀서 횡보하는 박스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은 2,900원 잡아놓고 2,900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한 번은 더 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 대한 매물은 아직 다 안 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여기까지 그냥 쳐맞고 밀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 번 정도는 털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진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빠진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이 종목은 시장이 빠질 때 올라오는 종목이다. 빠질 때 올라왔고 시장이 위에서 어느 정도 버티니까 위에서 누르기보다는 그래도 버텨낸다라는 거죠. 그만큼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강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시장이 빠질 때 올라왔는데 시장이 올라올 때 박스 치고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번 정도는 더 때려놓고 시세를 마감할 확률이 높다. 그러려고 이 많은 과정을 횡보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얘도 어떻게 보면 HLB하고 비슷한 흐름의 모양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이런 종목들이 기어 올라왔다 최근에. 그죠? 그렇다면 이 종목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한일단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역시 방산주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시장의 반대의 종목이 될 확률이 높아요. 시장이 빠질 때 종목이 올라오는 경우가 될 수 좀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은 3,000원에서 3,885원, 3,890원이죠. 요 안에 박스권으로 갇혀있는 자리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3,400원인 거고요. 오늘 이 3,000원대를 어느 정도 어제구나. 어제 확인하고 오늘 양봉이 그나마 들어서는 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변곡점은 형성이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주가를 누를 때 이제는 기존의 저점대가 아니라 이 자리죠. 3,050원 이탈하면 이 종목은 버려야 되는 종목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 자리를 오늘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이 종목의 저점은 3,120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 3,100원. 종가상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 정도 3,400원을 때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는 3,250원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자리. 위로는 3,250원, 밑으로는 3,100원. 손절 짧게 잡고 위로 먹을 자리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차트의 모양이 나쁘지 않다. 최근에는 종목들이 한번 상승을 하고 나면 조정을 좀 길게 받아요. 시장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 싹 뽑아놓고 그 종목 그냥 방관시켜놓고 너 할 일 해 하고 지 할 일 막 해갖고 얘가 쫙 쓰러져갖고 죽을 때 되면은 그때 뭐다 에너지를 확 넣어준다 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였죠. 파미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실적으로 이 파미셀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시료 관련된 종목이죠. 이제 조만간 이 공장도 만든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이 종목은 예전부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종목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뭐냐, 똑같은 패턴을 이어가는 종목이에요. 요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닥에서 박스 쳐놓고 빵, 여기도 마찬가지 빵이지만, 그리고 나서 또 요런 그림을 또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를 똑같이 여기서 만들었던 세력이 그대로 여기 기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확연히 다른 점은 여기서는 위에서 노는 자리를 많이 그러니까 중간값을 그었을 때 위아래로 흔드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여기서 물량 어느 정도 털었다라는 거죠. 털고 나서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물량을 위에서 어느 정도 털어내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털어내고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가 그대로 눌렀다가 어디 닿지 않고 지금 현재는 이 추세선 상단을 때리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14,000원. 14,000원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앞으로의 행방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넘어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밑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확률이 높다. 14,000원에서 1,500원 자리 잡고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관점으로. 즉 여기 기준을 여기서 한번 만들 거다. 왜? 똑같은 패턴으로 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요 자리까지는 안 밀릴 거다. 이 자리까지 혹여나 밀리면 이 종목은 그냥 종목에서 삭제하시면 돼요. 안 봐야 된다. 왜?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의 기준의 관점의 박스권을 현재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위에도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진 박스권을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지만, 그죠? 요런 박스와 이 밑에 박스 나눠지면 여기가 겹치는 구간이 어디?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럼 여기에 대한 매물이 어느 정도 쌓였다라는 거고, 이 쌓인 매물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못해도 최소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럴 만한 이슈가 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실적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언젠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대신 대주주 물량이 그지니까 좀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솔직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오면서 대주주가 샀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분명히 이 새끼들은 여기서 팔았을 거라고요. 기존에는 못해도 15%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흐름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여기서 팔아쳐먹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기어 늘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큰 그림은 한번 그리로 올라올 거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이 종목은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고점에서 계속 쌍봉만 때리다가 주가를 주저앉혀서 결국 바닥까지 내려앉힌 거예요. 쌍봉을 찍었으니까 바닥까지 내려앉혔고, 그 바닥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 3,000장을 한번 찍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못 넘기면 이제는 신저가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더 남았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봐야 된다. 혹여나 이런 기간으로 간다면 9월, 6월, 3월, 거진 6개월 정도는 옆에서 행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 먹을 자리 기준으로, 그죠? 일단은 요 자리 위로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죠. 13,800원. 요 자리를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15,000원대 부분까지 먹을 자리 나온다. 이 자리 위로 못 올라타면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12,500원 부근까지 열려있다. 손절은 무조건 12,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해되시죠? 손절은 무조건 12,000원, 밑으로는 12,500원. 즉 13,000원 밑에서는 주워 담아도 되는 종목. 대신 12,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버리고 12,500원 이탈해도 매수하지 마라. 12,000원 확인, 지지하는지 꼭 확인하셔라. 굳이 돈 넣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무조건 12,500원 위에서 안착해야만이 횡보를 하든 수급을 만들든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라면 좀 눌릴 때 봐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대웅제약도 최근에 수급이 좀 잘 나왔고 실적도 좋죠. 대웅제약도 이 종목도 좋아요. 요새는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더 좋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수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실체가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분명히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종목들은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런 종목들은 기존의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가지 않아요. 실적은 그냥 하나의 체력일 뿐이고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는 고점을 찍었으면 무조건 바닥은 확인하고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그래서 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뭐 기타 여타, 수젠텍 이런 것들 실적 다 좋은데 주가를 쳐박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즉 실적과 무관하진 않지만 실적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약바이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얘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뭐해? 주가가 이 모양이라는 거죠. 왜? 확인할 자리 다 확인해야 되니까. 얘는 아직 완벽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반등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뭐다? 17,000원 위로 안착 못하면 얘는 무조건 다시 13,000원대로 주저앉아야 되는 관점인 거고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 19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밀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주봉에 답이 있다. 그 주봉 구름대 상단을 찍고 밀리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단기적으로 바닥 찍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였어? 16만 3천원. 그 자리 일단 단기적으로 확인했고요. 그럼 위로 올라올 때 어디? 17만 2천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 못 나타나면 오늘 이 자리 안착 못했죠. 요 위로 안착하는 모습 못 만들어내면 뭐한다?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저점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16만원에서 15만 5천원까지 밀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17만 3천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밑으로 한 번 더 밀고 내려온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뭐야 한다? 버텨도 무관하다. 대신 15만 5천원 밑으로 내려앉는다면 이 종목 단기적으로 재미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쉽게 판단해서 쉽게 차트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 매물대 같은 걸 무시하지 못한다. 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굳이 이 종목을 시장에 없는 돈으로 미친듯이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사우디랑 우쿠라에서 뭐 나보타 품목어가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중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미국 혹은 중국 뭐 그런데 큰 유럽 아닌 이상은 크게 반응 안 한다. 지금 현재는 박스권 상단을 때리고 다시 한번 하단으로 내려갈 거냐 내려가지 않을 거냐의 기준이에요. 일단 중간값에서 지지는 한번 받았고 그 자리에서 한번 때렸다. 근데 그 17만 2천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디서? 16만원 혹은 15만 5천원에서 받아야 될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이 막 올라오죠. 얘도 개잡주 중에 하나인데
얘는 유통 물량이 적어요. 그만큼 뭐 회사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적은 좋게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 모양이라는 거고, 그래도 회사에 대한 이 긍지만은 대단한 회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목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낙엽 같은 종목이에요. 그냥 한번 밀면 미친 듯이 밀리는 거고, 올라가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건데, 그만큼 가벼우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보면 거래가 터졌든 안 터졌든 상한가를 간 적이 여기 있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있네요. 지금까지 상장해서. 그만큼 가볍다. 그만큼 이 종목의 주포는 돈을 많이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윗꼬리 달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가는 종목이다. 이해되시죠? 최근에 미국 승소했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덜란드 유통사 바이오레즈 특허 승소했다라는 거고, 이 공기청정기로 바이러스 잡네 어쩌네 하는 회사죠. 이랬든 저랬든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자, 어찌됐든 어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오늘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이 VI를 가지 못하고 밀렸다. 결국에는 기존에 주가를 눌러놓고 거래량 없이 올라왔던 자리까지 올려다 놓고 그냥 밀린 거예요. 억지로 밀렸다라는 거죠. 뚫어도 되는 자리인데 굳이 안 뚫었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서 밑꼬리를 달았고, 그러면 이 종목 이제는 손절 자리는 무조건 9,000원. 9,0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만원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우선적으로 9,650원이니까 9,700원 넘기는지 체크하셔라. 무조건 9,7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온다. 9,700원을 넘기면 만원대, 그리고 11,000원대 부근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9,700원을 못 넘기면 다시 한번 8,700원대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만약 보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단기 바닥은 확실하게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이젠 더 이상 밀리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관점의 종목이에요. 그죠? 거진 상장했던 가격까지 거진 다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 혹은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자리 못 넘기면 이렇게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일단 우선적으로 9,700원 넘기는지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상장 폐지에 들어섰다가 결국에는 거래가 다시 됐죠. 거래 재개가 되면서 첫날 27%까지 상승했다가 결국엔 밀리면서 상한가를 가지 못하니까 그동안 들고 있던 게 아쉬워서라도 다 판다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거래 정지를 2번 먹었어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위기 속에서 살아난 종목인데 시장이 애매하고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굳이 메디앙스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여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슈가 없으니까. 그죠? 첫날은 상장했다라는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주가를 미친듯이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 종목 팔아서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다 넣어가지고 지수를 맞추니까. 그죠? 그럼 이 종목 이제는 어디가 바닥일 거냐의 관점인 거고요. 일단은 5,000원 5,000원에서 4,950원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 그 자리를 유지를 한다면 이 종목 분명히 5,300원에서 5,5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그 5,500원을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5,500원에서 5,000원 자리를 횡보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깨고
4,700원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대략적인 이 종목의 지지라인은 5,000원이다. 단기적인 관점. 그 자리 이탈하면 또 4,700원대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종목에 뭐 메리트가 계속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친듯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재수 없으면 굳이 뭐 얘를 끌고 갈 생각이 없다면 빠지겠죠? 그러면 뭐 3,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에 이 종목까지 올릴 만한 메리트는 분명히 아직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신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털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기준을 5,500원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고요. 5,500원 위로 넘어선다면 이랬든 저랬든 또 5,600원, 7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최종 나중에는 뭐 6,300원 부근까지도 볼 수는 있지만 그럴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된다. 이벤트 분명히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 사조 동아원 곡물 관련이죠. 어제 제가 영상 찍었던 종목들 뭐 대주, 한탑 요런 종목들 제 예상대로 움직여 줬어요. 그죠? 오늘 만약에 그냥 그대로 쳐 밀렸다면 당분간은 이슈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늘 한탑은 상한가를 갖고 또 오후장에 쳐 흔들어대면서 상 푸는 거 보고 역시나구나. 참 더럽다. 그냥 가지는 않는구나. 쟤네들 저렇게 되면 제가 회원님들한테 저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한탑은 무조건 상한가를 가야 되고 시간에서 나머지 대주나 사조동화원은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이 이 수급이 좀 이어간다. 근데 이제 팜스코가 치고 나가나 보네요. 팜스코도 자리가 좋던데. 그러네요. 팜스코를 먼저 치고 나가네요. 다른 종목 눈에 좀 덜 띄게끔 그런 식으로 뭐 하는 부분인데 뭐 이랬든 저랬든 뭐 그거는 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이 사조동화원이 그나마 2등, 3등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 기존의 고점이 2,710원을 넘기지 못하고 오후장 2시 반에 그냥 미친듯이 대주산업과 사조동화원은 처미는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뭐다? 단기 바닥 라인에서 지지는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마지노선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는 2,300원이다. 2,3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들고 있을만 하다라는 거고 위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2,550원 위로 넘어서지 못하면 뭐한다? 얘는 행보한다. 결국엔 박스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2,550원을 넘기는지 체크하시고 2,550원 위로만 안착하면 이랬든 저랬든 신고가를 한 번 정도는 또 갱신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3,000원. 그 다음 목적지는 3,000원. 그 위 다음이 3,300원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을 이어간다면. 이랬든 저랬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요때부터 터졌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음봉을 양봉으로 그래도 감싸놨다라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혹여나 한 번 더 미는 그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늘의 저점 자리일 거고요.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2,300원만 이 종목은 이탈하지 않으면 뭐가 어찌됐든 한 번은 더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